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19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그런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증시 지표들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제 그 시황관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은요 0.85% 올랐습니다. 그래서 2,536포인트. 그래서 어제 2,500포인트 이제 위로 올라섰는데요. 오늘 또 그 기조가 유지가 됐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65%, 84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지수상으로 강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끝났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힘, 시장의 에너지, 활기 이런 거를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소가 오늘 9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한 7조 7천억이었는데 오늘 9조까지 왔는데 대부분은 이제 반도체 주식 쪽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 이쪽에 지금 거래가 많이 되면서 그 영향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9조 정도 올라왔다. 어쨌든 전체 시장에 좀 활기가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터리 소재주들이 지금 주도주에서 조금 탈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주춤했는데 지금 이제 덩치 큰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금 거래 대금이 9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코스닥도 10조니까요. 시장 규모에 비해서 대단한 겁니다. 코스닥은 10조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거래소는 9조라고 그러면요. 강세장일 때 한 15조, 20조 이 정도 돼야 강세장이라고 봤을 때 아직도 거래소는 그렇게 그 강한 면모를 보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 부분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에 상단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죠. 그 상단을 추세 상단을 살짝 뚫은 그래프죠. 그렇죠.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드리기를 요 21선, 21선이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또 심리선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안착해 있을 때는 매매에서 이익 내기가 굉장히 쉬운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최근이 이렇게 21선 아래에 위치했었죠. 재미없는 시장이다, 죽어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심리도 죽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붕 떴죠. 21선 위로.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세하게 보면은 어제부터 어제 양봉이 살짝 21선 위에 나왔고요. 오늘 위로 이렇게 훌쩍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21선 위로 이렇게 붕 떠서 올라온 거는 굉장히 좋은 그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요게 지금 매물 집중대가 여기에 지금 포진해 있죠. 2,400대 후반, 2,500은 살짝 안 되는 그 지점이 거래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여기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단계를 살짝 이렇게 뛰어넘었어요. 거래소로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위는 이렇게 거래량이 매물이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확 줄어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죠. 가볍게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 다만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라는 건 거래 대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아직은 9조 수준입니다. 거래 대금이. 그래서 강세장 그 면모를 아직은 보이지 못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의 힘이 아직은 확실하게 이렇게 다져진 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뒤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 굉장히 좋기는 했지만 단발성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시장의 힘이 그걸 받쳐줄 만큼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고해서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거래소 그래프 분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침에 높게 시작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그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상당히 힘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그 힘의 근원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주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만 좀 이따 한번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프를 지금 거래소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은 코스닥은 여기가 지금 21선이죠. 21선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요 51선 지금 21선하고 51선하고 이렇게 딱 부딪혀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이게 눈에 띄는 거는요. 21선이 이렇게 51선을 혹시 이렇게 타고 내려오게 되면요. 뚫고 내려오게 되면 이게 뭡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오는 거는 데드크로스라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팔아라 하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죠? 근데 아직 그 두 개가 부딪히기는 했는데 뚫고 내려온 건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 살짝 이렇게 올라와 준 맛이 있는데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최근에 모양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이제 배터리 소재주 쪽이 최근에 좀 이렇게 주춤하면서 코스닥도 그래프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거래소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오후장들은 살짝 이렇게 올라주긴 했지만 거래소는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어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하면 조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들 모양이 좋지만요. 단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아직은 시장의 힘이 거래 대금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장은 단발성에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을 추이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수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도 아주 눈여겨볼 부분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1천억을 팔았습니다. 원 없이 팔았죠. 아마 대부분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쪽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쪽에서 손절매도 나왔을 것 같고 또 바닥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익도 내면서 이렇게 팔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1조 1천억을 판 거는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5,500억, 코스닥에서 820억인데요. 요 5,500억 중에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하나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관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5,500억, 코스닥에서 1,0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원 없이 팔았고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상당히 큰 금액을 사줬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삼성전자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560만 주, 어제도 500만 주 넘어선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 시장도 나스닥의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빅테크 주식들 이런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런 영향이 지금 우리 시장에 그대로 커플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셔도 알겠지만 삼성전자만 이렇게 500만 주 넘게 샀지 나머지들은 별로 산 게 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믿음이 그렇게 가지 않는 시장이다. 삼성전자를 사는 것은 바이코리아 우리 시장 전체를 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 반도체 중심에 이렇게 반등하는 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시장 반도체 이쪽을 바닥에서 미리 선점하는 그런 매수세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고도 쌓이고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요. 현대차에 훨씬 못 미치죠. 이번 1분기만 봤을 때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바닥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 한국은행 총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가 하반기 한 3분기 정도가 바닥일 텐데 그 근거로는 반도체가 3분기 정도면 우리가 바닥을 찍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 얘기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자료들도 많고 할 것이기 때문에요.
좀 믿음을 갖고 이렇게 들어본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3분기 정도에서 만약에 턴을 한다고 그러면요. 매수 기회로서는 지금이 딱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금 미국 시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까지 포함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그래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시장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20% 넘는 시총입니다. 우리 전체 시장에. 그 다음에 선행성도 있습니다. 종합지수에 한 발 정도 앞서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삼성전자가 앞의 고점을 오늘 이렇게 강하게 뚫고 이렇게 올라가 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1,000만 주 넘게 이렇게 사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신고가도 났지만 21선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도 크게 늘리는 건 아니지만 거래도 살짝 이렇게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외국인들 특성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매수 발동이 걸리면요. 추세적으로 좀 오랫동안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근 한 달간 우리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사주는 맛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사고 있는 이 추세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느낌은 들어요. 물론 이제 조정은 받고 가겠지만 외국인들 그 매수세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다. 우리 반도체 경기 바닥에서 물량을 이렇게 좀 거두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자금 시장 동향인데요. 48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고객예탁금이 조금 빠져나가죠. 고객예탁금이나 신용융자금은 근데 후행성 지표입니다. 시장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안 좋았기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돈들이 좀 빠져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면 또 시차를 두고 뒤늦게 돈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은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융자도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18조 3천억이다. 이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코스닥 그동안에 급등주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이 그렇게 크게 털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신용잔고가 근 한 2조 정도 최근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 한 달간요. 그래서 크게 준 건 아니지만 추세로 봤을 때 신용이 좀 털리고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급매물, 악성매물, 담보가 미달했다든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담보 미달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급매물, 악성매물들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시장의 질이 수급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음에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돈들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하죠.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MF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연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가 조금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지금 180조면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도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가장 중심이 됐던 종목들은요 반도체 소부장 또 특히나 삼성전자죠. 외국인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위주로 이렇게 오늘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요. 이게 오늘만이 아니고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샀다는데 조금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거래가 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거래가 실린다는 얘기는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좀 집중이 된다는 얘기, 힘이 그쪽으로 이제 집중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거래가 꾸준히 늘어난다고 그러면 추세적으로 하루만이 아니고 오늘만이 아니고 다음 주에 꾸준히 반도체 쪽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플러스가 난다고 그러면 주도주가 이제 완전히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를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거래대금 늘어나는 거 보셨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신고가가 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부장 쪽에 제가 종목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전체를 보자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익 IPS 오랜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림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하고는 조금 다르죠. 오늘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그렇죠. 양봉이 길쭉하게 난 거 이런 것은 모양이 좋다. 거래량이 그런데 오늘 하루 이렇게 불쑥 솟아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믿기 어렵다. 추이를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 많이들 아시죠? 오늘 가장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이렇게 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요. 오늘 하루 이렇게 거래량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요 매물 집중대를 오늘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졌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매물이 별로 없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직은 이렇게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마이크론도 이렇게 볼까요? 앞에 고점은 못 들었죠. 그러죠? 아직 이 매물 집중대, 요 가격대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됐는데 요 가격대를 넘어가기에는 아직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반도체 부품주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하나마이크론, 하나미머티리얼즈 이렇게 보면 15% 올라졌는데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앞에 고점에 이렇게 딱 다다라 있는데 거래량이 오늘 하루 이렇게 불쑥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늘 하루 이렇게 거래량이 많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믿고 쫓아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조금 더 지켜보자. 다음 주 한 초반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종목 고르기가 조금 어려우시다고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의 그 전문 종목이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 예를 들어서 원익 IP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요. 근데 그게 안 돼 계셨다고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를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꼭 반도체를 사시고 싶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긴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매물대가 조금 짧죠. 여기에는 많이들 소화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반도체 쪽을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종목 선호하는 종목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평범하게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반도체 사시겠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한미글로벌 제가 추천을 드렸다가 좀 수익이 났다가 다시 원위치가 된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네옴시티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거기 프로젝트가 한 7개 정도 수주해 놨는데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그래도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래프 보고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 그 매물 집중대 여기를 이렇게 훌쩍 올라가는 것을 보고 추천을 드렸는데요. 수익이 나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 됐죠. 그래서 다시 이 매물 집중대로 이렇게 다시 들어왔는데 다른 특징은 없고요. 오늘 그 또 얘기가 되는 게 아마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들이 건설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쪽 그 종목들이 오늘 조금 이렇게 조금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고 그러면요. 한미 글로벌도 또 그쪽으로도 이렇게 엮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예상되는 그 규모가요. 공사 규모가 한 680조 정도 예상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나온 얘기 들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지금 유럽 쪽에서 그 나온 얘기가 한 1,300조 정도 지금 현재로서 재건하는데 그렇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 규모가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며칠 후에 우리 국토부 장관도 유럽에 이제 그 회의에 참가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같이 끼지 못하면 이제 상당히 우리가 타격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쪽에 우리도 이렇게 발을 좀
담글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하겠다 그런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유럽에서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또 뒤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관련해서 좀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미 글로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쪽 관련해서 좀 기대감 때문에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주춤했는데 좀 가지고 가보자. 오늘 4.6% 올라줬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가 같이 이렇게 얽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 올라줬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격화가 되고 마지막 그 최후 승부를 내겠다는 그런 정도 그 결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좀 고조될수록 역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부간 결정이 나겠죠. 질질 끌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선을 다 앞두고 있습니다. 1년 후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대선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도 지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요게 또 이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이죠. 지금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마 매출액의 한 30-40%는 해외 쪽에서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현대건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바닥은 확실하게 다진 모양 아니겠습니까? 요 매물대도 이렇게 훌쩍 지났고요. 그러고 나서는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진 해외 현대건설 여기도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GS건설도 제가 이렇게 자주 강조를 드렸는데 다른 건 없고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이어보면 3번 정도 이렇게 쓰리바닥 바닥을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확인시켜준 주식이다.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근 1년간 이렇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되지 않겠는가. 좀 손이 좀 가벼워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조금 빠른 감도 있어 보이긴 한데요. 이 매물대가 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는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뚫는다 그러면 급등 가능성도 있다. 어떤 재료만 하나 주어진다 그러면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그 재건 관련해서는 건설뿐만이 아니겠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 지금 현대로템도 그쪽에 관련이 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차 선로 이런 게 많이 망가졌고 열차 그 관련 매출이 현대로템도 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방산 쪽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열차 쪽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구분이 조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로템은 방산 쪽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그 호재가 주어진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시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구분들을 지금 언론들에서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증시입니다. 다우 산업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큰 변화 없죠. 추세 이렇게 상단에 부딪히면서 좀 버벅대는 그게 한 1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우는 이런데 나스닥은 좀 모양이 달라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거 보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고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주식들이 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주요 뉴스라고 그러면 부채 그 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늘리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에 지금 도달하지 못했다가 또 최근에는 합의 수준에 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합의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강하게 붙는 모습이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 요 추이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꾸준히 이렇게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계속 간다고 그러면요, 우리 시장도 좀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들이 이렇게 앞에 고점까지 이렇게 기르면서 어제 3.1% 올라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반도체 주식들에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니케이가 이렇게 좋습니다. 니케이가 아마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도 가장 강한 시장 같죠. 우리 코스닥 시장이 한두 달 전에 이렇게 강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는요, 이제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주식을 그렇게 많이 샀다. 그러면서 앞으로 100년 동안은 성장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아주 최상의 찬사를 늘어놓았다고 그러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해외 그 자금들이 일본 시장으로도 많이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이렇게 한 것도 얘기가 되겠지만요. 일본 시장이 지금 경제 자체가요, GDP 성장률도 조금 더 좋아지고 있고 기업들 실적들도 조금 이렇게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일본 경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정체 상태였다고 그러면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주식 관련해서는 일본 시장 그 대표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PBR 1 이하라고 그럽니다. PBR이라는 게 자기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의 반영이 1 이하라고 그러면 반영이 좀 덜 됐다는 그런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들이 PBR로 봤을 때,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저평가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시장 지금 이제 종합상사뿐만 아니고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거의 한 1,8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가량이 PBR이 1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체가 아직은 굉장히 싸다 그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본 시장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하나, 우리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요, 우리 지주사들,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LG, 삼성물산, SK, 한화, CJ, 우리 그 그룹사들, 그 지주사들이거든요. 요것들을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PBR이요, 전부 0.5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청산가치, 자산가치에 지금 주가가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본 기업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또 글로벌 투자가 이쪽으로 좀 쏠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보세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지만 계열사가 막강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지금 계열사 아닙니까? 포스코홀딩스는 그 밑에 그 소재 기업들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그 주가가 자산가치 대비해서 한 절반밖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것들은 또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 앞으로 조금 얘기가 될 만한 기업이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0.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요거는 좀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기엔 조금 부담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홀딩스가요, 들어가기에 지금 적당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0.5 그 수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일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배터리 소재주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 오른 셈이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한 달간 근 한 20%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야무지게 받았죠. 근데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는 배터리 소재주 계열사 가진 것 때문에 또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 이런 거 관련해서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또 PBR 차원에서 일본 기업들을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도 그와 똑같은 시각으로 봐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프를 보면 요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반등하는 맛이 있죠. 그러죠? 이번에 이게 추세 하단에 딱 닿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미끄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는 들어가기 딱 좋은 그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 시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업들 중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포스코 홀딩스는 반도체 소재 쪽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자산 가치 저평가주로서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쪽으로도 좀 얘기가 된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지금 1분기 실적만 보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죠. 영업이익을 많이 냈는데도 자산 가치도 그렇고 수익 가치도 그렇고 현대차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된 건데 최근에 조금 올라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배터리 소재주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들에 비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는 좀 덜 오른 감이 있다.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뛰어나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지금 반도체 배터리 소재주들이 주도주에서 이렇게 물러나면서 그 다음은 반도체가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느냐 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신을 주기가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사주는 걸 보고 또 반도체 소부장들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이게 주도주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끝났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중요한 거는 반도체 소부장이나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지루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단기 반등한다고 해서 초기에 이렇게 혹시라도 물건을 줘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럴 때는 조금 추이를 더 보자. 다음 주 정도에는 가부간 좀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주도주 정도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이쪽에 조금 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에 관심이 이렇게 좀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조금 더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은 어쨌든 20일 이동평균선 넘어서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되겠죠. 시장을 좋게 보지 않았다고 그래도 시장이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발력 있게 이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